오늘부터는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네 번째 큰 단원은 역동적 화학 반응이고요. 네. 화학 반응에 대한 그런 챕터죠.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 있어요.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그러니까 원래 뭐 물의 증발과 응결은 화학 반응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원래는 상태 변화이긴 하지만 물이 증발도 되지만 응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반응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화학 반응식은 반응물을 왼쪽에 쓰고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고 화살표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정반응이라고 하고, 근데 화살표 거꾸로 되어 있으면은 생성물이 역반응의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반응물이 생성물이었던 애가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는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역반응도 같이 일어나면은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이고, 역반응은 정반응의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역반응에서는 생성물이 반응물이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지.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반응인데, 가역반응은 그게 둘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가역반응입니다. 만약에 0도씨가 되면은 뭐 물이 얼음으로 될 수도 있는데 얼음이 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반대되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으로 화학 반응식에서 이런 화살표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화살표 원래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이런 거는 또 따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화학을 좀 더 많이 깊게 배우시면은 화살표마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가역 반응을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냉동실에서 넣으면 얼음이 되지만 얼음을 밖으로 꺼내 놓으면 다시 이제 역반응이 진행되어서 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이 응고되는 것을 정반응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역반응은 융해되는 것이고, 그 뭐 물방울이 이렇게 맺힐 수도 있는데, 수증기가 물방울로 될 수도 있는데 물방울이 다시 수증기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반응, 수증기가 액화되는 것을 이제 정반응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역반응은 물이 기화되는 것이고,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고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죠. 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녹아 탄산음료가 될 수도 있는데 다시 녹았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반응을 이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반응이라고 하면, 역반응은 이산화탄소가 탄산음료에서 빠져나오는 반응이 역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염화 코발트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라고 하는 치약이 있습니다. 이게 물이 없으면은 코발트 색깔이에요. 코발트가 약간 푸른색이거든요. 코발트가. 그래서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근데 이거는 이제 물이 없다라는 건데, 그거를 가만 냅두거나 아니면 물을 떨어뜨리거나 이러면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물하고 그 수화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물하고 결합을 해요. 6개랑 결합을 합니다. 코발트가 원래 전이금속이어서 색깔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아무튼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되면 붉은색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마르면,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걸 말리면 원래 색깔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이 나타나는 반응. 그래서 물하고 결합을 하는 게 정반응이면 결합하고 있던 물이 증발돼서 분리가 되어서 물이 증발이 돼버리면 요거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체 상태로 이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만 남으니까 이제 푸른색으로 됩니다.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거 칸 채워보시고 무엇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가역반응. 정반응은 가역반응의 화학반응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고, 이렇게 가역반응은 화학반응식에서 화살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가 물과 반응에 붉게 되었다가 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푸른색이 되는 것은 이 반응이 가역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반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역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역반응이 안 되는 애가 있다는 거 따로. 네, 그런 건 이제 비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역반응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석회동굴이 생성이 되고 석회동굴 안에서 종류석과 석순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는 가역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석회동굴이 형성이 될 때는 원래 석회암 지대에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빗물이 스며들거나 지하수가 흘러가요. 이렇게 그럼 이제 뻥 뚫리거든요. 동굴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녹는 거죠. 석회암 지대 주성분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석회석이지. 석회석. 근데 걔가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탄산이지, 탄산. H2CO3가 탄산입니다. 이제 여기 물에 녹아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요거랑 반응하면은 탄산수소 칼슘이 돼서 물에 녹았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AQ는 이제 요건 솔리드고, 그쵸, 고체고, 요건 고체고, 요거는 물에 녹았으니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암석지대가 녹아가지고 뻥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암석이 다 이렇게 꽉 차 있었던 거, 원래는.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조금씩 녹인 거예요. 이렇게. 녹여가지고 여기 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안에서 녹아있던 이 물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이러거든요. 이렇게 맺혀가지고 이렇게요. 조금씩. 그러다 보면 요 끄트머리에서는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요. 역반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게 날아가면서 다시 물로 돌아오면서 다시 얘네들끼리 결합을 하겠지.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니까 얘네들끼리 결합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 암석이 다시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드름처럼 생기는 거는 종류석이라고 하고 밑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는 석순이라고, 석순이라고. 네, 그런 게 연결되어 있으면 석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뚫리는 반응, 이제 녹아서 이제 뚫리는 반응도 생기면서 다시 군데군데에 석순이나 종류석이 생기는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탄산칼슘이 원래 그 석회암인데 걔가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으면 탄산이거든요. 탄산. 그거에 녹아가지고 탄산수소 칼슘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물에 녹은 거예요. 녹은 거야. 동굴이 생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종류석과 석수는 반대로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물이 생성되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탄산칼슘이 생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천장 같은 데서 떨어지다가 종류석이 되고요. 바닥에서부터는 이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석순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역반응과 정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역반응의 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가역반응의 예는 이제 뭐 물의 상태 변화 있고요. 뭐 얼 수도 있고, 뭐 녹을 수도 있고. 얼음이 될 때, 물이 증발될 때도 있고, 응결될 때도 있고, 빨래가 뭐 마를 때도 있는데, 축축해질 때도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용해 반응 중에 용해라고 써 있는 거죠. 용해 반응 중에 이제 뭐 소금이 물에 녹을 수도 있는데 다시 녹았던 소금이 석출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건 소금이었고, 요거는 이제 그 산소가 물에 녹을 수도 있는데 녹았던 산소가 다시 안 녹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여름철에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물에 녹아있던 산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서 용존산소량이 감소함에 따라 물고기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는 혈액에 용해되고 다시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빠져나와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배출된다. 이제 이건 이제 기체 용해에 관한 거죠. 이런 거는 다 가역 반응이다. 그래서 탄산 칼슘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반응하여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이 되는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역반응. 석순, 종류석이 생겨나는 역반응이 일어나죠. 냄비에 물이 끓이면 냄비에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가 냄비 뚜껑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그건 또 가역 반응의 예죠. 기화와 액화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럼 가역 반응 같은데 비가역 반응도 있다는 거예요. 비가역 반응. 한쪽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으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정반응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은 이제 요 밑에 그 두 번째 말이 더 맞기는 해요. 거의 많이 안 일어나면은 이제 이런 거는 비가역 반응이다. 역반응이 안 된다. 네, 뜻이고, 이런 건 이제 사례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너무 자기 주장만 따지시면 안 되고, 사례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연료의 연소, 메테인이나 에탄올 이런 것들을 연소시키면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면서 빛과 열이 발생하는 게 연소죠. 근데 얘네들 모아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안 간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뭐 되게 뭐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 사실은. 왜냐면 이런 애가 이제 광합성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나무나 이런 게 되고 그게 썩어가지고 메테인 가스가 발생하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바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연소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화살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안 된다. 이건 비가역 반응이고, 에탄올도 마찬가지죠. 에탄올도 뭐 얘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이 됐다가 포도당이 발효를 해가지고 에탄올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연소 반응, 연료 연소 반응은 비가역 반응의 예다.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 이거는 이제 금속이랑 염산이랑 반응하면은 요런 애들이 원래는 이제 고체와 수용액 요런 계에서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계에서 수소기체가 이렇게 빠져나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역반응이 될래야 되기가 어렵지. 왜냐하면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리니까 얘가 반응물이 사라져 버리니까 거꾸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요런 거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요런 반응 이런 것도 역반응의 예다. 이거는 예를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요 두 개만 써 있는데 산염기 반응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에 해당합니다. 이거 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연소 반응했고 앙금 생성 반응이나 중화 반응 이것도 비가역 반응에 해당하긴 해요. 근데 여기 두 개 써 있는데
하나 더 쓰면 이제 앙금 생성 반응 이나 아니면 중화 반응. 근데 이것도 이제 이런 것도 해당합니다. 앙금 생성이나 중화 반응도 역반응 거의 안 일어나요. 앙금이 생성됐는데 다시 녹기는 해. 사실 되게 조금 녹아요. 녹기는 녹는데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앙금 생성 반응의 역반응이라던가 아니면 중화 반응 뭐 이런 거는 또 잘 안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평형 가역 반응의 경우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역 반응에 대해서 사실 주로 배우는 거긴 해요. 여기서부터 가역 반응. 그 화학 반응에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다라는 거. 근데 가역 반응의 경우에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상태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둘이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 중요한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근데 이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뜻이지 같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양이 같다는 아니에요. 반응 속도가 같은 거는 맞는데 양이 같은 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 하여튼 그런 거야. 이 문장 그대로 외워주세요. 이 문장대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런데 양이 같은 건 아니에요. 제발 이 문장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뭐 이럴 때 있어요. 이제 물을 떠나, 그러면 이제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있으면은 수증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방팔방 날아가니까 점점 수위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이제 뭐 이렇게 뚜껑 같은 거 덮어놔, 이렇게. 그러면 이 수증기가 여기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발이 되기는 하는데 응결이 되는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 이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포화 상태가 되면은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같으니까 이 물이 안 줄어드는 걸로 보여요. 근데 안 줄어드는 걸로 보인다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응결되고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해하세요? 그죠?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설탕을 이제 물이 많은데 설탕을 넣어. 이게 설탕이에요, 설탕. 이당류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설탕을 많이 넣으면은 처음에는 넣자마자 녹고 이러겠지. 근데 녹았던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안 녹잖아요. 근데 안 녹는 게 진짜로 안 녹는 게 아니라 녹으면서 응결돼서 안 녹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하실까요, 이거?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용해도 되지만 척출도 됩니다. 네. 얘가 이제 정반응, 역반응이죠. 그 속도가 똑같으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고, 설탕 수용액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뭐 흰 설탕을 녹여놨는데 거기에다가 검은 설탕인가? 흑설탕이라고 하죠. 흑설탕을 넣어 놓으면은 점차 용액의 색깔이 좀 약간 진하게 바뀌어요. 왜냐면 아예 안 녹는 게 아니라 녹아있던 그 백색 설탕은 응결도 되고, 요게 이제 녹으면서 용액의 색깔이 더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기체가 있어. 이건 뭐 위험해서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좋은 기체 아니고 좀 유독한 기체입니다. 이거는. 근데 젓갈색을 떼요. 젓갈색. 원래 이산화질소가 젓갈색을 띱니다. 원래 기체는 색깔 사실 별로 없는데 거의 투명한데, 얘는 이제 투명하면서도 젓갈색인 거지. 근데 걔를 냅두면은 나중에 색깔이 좀 연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산화이질소라고 하는 건 무색이에요. 무색. 그래서 요런 애들이 뭐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산화이질소 요런 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체 상태에. 정반응이 진행이 돼서 투명해지는데, 근데 얘는 다시 또 역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 젓갈색인 애가 나중에 가면 이제 투명해져. 근데 아예 다 일로 가는 건 아니야. 왜냐면 역반응이 또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젓갈색이 좀 옅어지는 거지 아예 무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젓갈색이고 얘는 무색이거든요. 근데 또 무색인 애를 놔. 그러면 얘는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얘가 되면 얘는 또 두 개가 만나서 또 얘가 또 돼. 그래서 이 상태나 색깔이 나중에 보면 얘 둘이 비슷해져요. 뭐 같다라고 해도 되죠.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젓갈색이었던 애가 무색이 되는 이제 가가 이제 정반응이라고 보시면 되죠. 난의 역반응을 보면 되고. 그래서 요게 일정 이제 온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온도가 똑같으면 색깔이 동일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넣어줬을 때도 원래 그 약간 좀 젓갈색인 게 옅어지는 거고요. 얘만 넣으면은 젓갈색이 좀 더 진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돼서 여기에는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같이 있는 거죠. 여기도 이해하실까요? 자,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으면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응은 일어나고 있는데 속도가 똑같아서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이 속도가 같다라는 속도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는 맞아요. 얘랑 똑같은 건 아닌데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표현을 맞는 거죠. 자, 상평형도 그런 겁니다. 상평형이 될 때도 그런 건데, 아까 선생님 예를 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기체가 많이 없을 때는 이제 이거는 화살표 개수를 세셔야 되는데, 처음에 요 근처에 있는 걸 세야겠구나. 날아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처음에 들어오는 게 응결되는 게 하나고, 그러면 이제 증발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렇죠? 큰 거죠. 근데 점차 기체가 많아지니까, 근데 증발되는 거는 사실 5개로 동일할 거야.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여서 하나, 둘, 셋, 넷, 5개 동일하죠. 그렇죠? 날아가는 거, 표면에서 날아가는 거.
근데 들어오는 게 응결되는 게 3개로 늘어났어. 그쵸? 그러니까 옆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동일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증발 속도는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거여서 온도랑 이 액체 물질의 그 종류나 아니면 이제 그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어서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동일합니다. 근데 응축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기체가 많아지니까 다시 돌아오는 애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꽉 차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면은 증발되는 것도 5개,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그려져 있네. 아, 여기 있구나. 5개. 돌아오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위가 있지, 수위가. 물의 양이, 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 증발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증발은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응결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뭐가 똑같다? 속도가 똑같다.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다. 그래서 상평형 2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서로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같아서 겉에서 볼 때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도가 똑같아서 그런 거지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그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말합니다.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투명한 밀폐 용기에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를 담아두면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 일부가 젓갈색으로 분해돼서 혼합기체가 연한 젓갈색에서 색의 변화가 멈추는데 이거를 이제 왜 이러냐,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다.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다.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가 같아져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기체의 양과 액체의 양이 각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해하시죠?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다. 얼음이랑 그 고체, 액체 사이에서도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0도씨가 이제 유지가 되긴 해야 돼요. 온도가 더 높으면 이제 한쪽 방향이 더 일어나니까 0도씨에서는 이럴 수가 있고 1기압 0도씨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승화성이 있는 아이오딘 고체와 기체 사이에서도 이거는 이제 고체 기체 간의 상평형이고 이거는 고체 액체 간의 상평형이고 이건 아까 전에는 이거는 이제 액체 기체 간의 상평형이라고 하죠. 요 상평형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런 경우도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용해 평형, 아까는 이제 그런 용어도 아셔야 됩니다. 상평형이라는 용어 아셔야 됩니다. 용해 평형은 석출되는 속도와 용해되는 속도가 같을 때, 이제 이해 좀 하시죠, 그죠? 이런 이제 좀 과량으로 집어넣었을 때 안 녹고 남아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계속 안 녹고 있는 게 아니고 용해도 되고 석출도 되어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이건 같다라고 해도 되지. 이거는 이 속도가 같아서 용해 평형에 도달한 거다. 용해 평형도 동적 평형 상태의 일종이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고체랑 액체 간의 용해를 말하는 거고 기체랑 액체 간의 용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용해 평형, 탄산음료가 이렇게 녹아있는 것도 용해 평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제 뚜껑 막아놔야지, 근데. 그래야지 이제 못 도망가니까 응축되는 거랑 용해되는 거랑 다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랑
그거랑 같은 속도가 같은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뚜껑 막아놔야지 탄산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포화 용액에서 용질의 용해 속도와 척출 속도는 같은 거지. 포화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의 용해 반응이 멈추는 상태다. 아니라고. 용해도 되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이해하시죠?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도입죠. 좀 졸립다. 그래서 내공의 힘을 보자. 내공의 힘에서 여기까지 내용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동쪽 평형 얘기했고 이것도 다 얘기했고 물의 자동 이온화 이제 요 색깔은 여기가 더 잘 나와 있네. 젓갈색인 애가 나중에 옅어져요. 이렇게 옅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동쪽 평형에 도달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만 풀어보시고 내공의 힘 뒤에 있어요. 복사해 놓은 거 있어요. 77쪽에 1번부터 3번까지만 풀어봐 주시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액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가역 반응일 것 같고 화살표가 이제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산염기 중화 반응이에요. 근데 한쪽만 있죠, 그렇죠? 중화 반응은 이제 비가역 반응입니다. 비가역 반응. 네,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거꾸로 거의 조금밖에 안 와요. 네. 그래서 비가역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 자, 밀폐된 용기에 물을 넣어두면 물의 양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지는데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라. 동적 평형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상평형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책에는 동적 평형이라고 되어 있는 동적 평형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상평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은 거죠. 가랑 나는 같은 거죠. 증발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같다. 그 다음에 밀폐 용기에 이산화질소 기체를 넣고 상온에 두었더니 요 반응이 일어나 동쪽 평형에 도달했다.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둘 다 있는 거지, 둘 다. 이산화질소와 이제 4산화 이질소 다 있는 겁니다. 둘 다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넘겨서 혹시 풀려 있어? 프린트 해줘? 아예 풀려 있어? 실은 다 풀려 있어. 예? 다 풀려 있어요. 그냥 프린트해서 풀게요, 그러면요. 일단, 6번까지 풀어보시고요. 6번까지 풀어보시고. 부셨네,
자, 풀어보셨죠? 염소는 질량이 35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고, 미안. 자, 여기 이제, 요거는 일단 화살표 보고 알 수도 있긴 하겠네. 그쵸? 근데 이건 정반응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 모든 거. 동적 평형 상태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근데 가는 가역 반응 아니고, 이거는 근데 무슨 반응이냐면 연소 반응이 돼요,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고요. 아, 이것도 이제 역반응 잘 안 일어나는 거니까. 얘를 넣고 오랫동안 두면 용기 속에 요거만 존재한다. 이제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이라고 한 거 중에 없잖아요, 이거. 그쵸?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한 거 중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역 반응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가역 반응이면 얘 세 개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이렇게 반응한다 이거지. 이렇게 되는데, 역반응도 존재한다는 거지. 이게 뭐 연소 반응 아니고, 그렇잖아, 이거? 연소 반응도 아니고, 뭐, 아니잖아. 중화 반응도 아니고 이러잖아. 그래서 이건 이제 가역 반응이고, 요거 세 개 다 존재하는 겁니다, 세 개. 틀렸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밀폐 용기에서 가에서 액체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 맞죠? 이런 거 화살표 개수를 세셔야 되고요. 응축 속도는 다가 제일 크죠. 다가. 왜냐면 지금 화살표 3개, 2개, 1개죠. 다가 제일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증발 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증발 속도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온도가 똑같고 물질이 똑같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똑같고요. 다에서 기체 입자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는 이야기죠. 여기 3개 날아가고 3개 날아가고 3개 들어오니까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는 이야기죠. 기억되고 3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용해 평형이죠. 용해 평형. 설탕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설탕의 석출 속도가 용해 속도보다 빠르다 아니고, 처음에는 처음에도 아니구나. 용해 속도가 처음에는 더 빨랐을 건데, 요거는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기억되는 3번.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평형이고, 물의 증발과 수증기 응축은 가역적이다. 맞는 이야기죠. T시간 이전에 물은 액체를 말하는 거죠. 수증기 기체고, 물의 양 감소한다. 맞죠? T시간 이후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고, 속도가 똑같으니까,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화학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지된 상태 아니고, 이거는 맞는 거예요.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농도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내가 이거 조심하라고 해놓고 내가 틀렸다고. 같은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비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이 완결된 상태이다. 이제 가역 반응에서, 하여튼, 완결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정반응 속도 일정하고 역반응 속도 아니니까. 가역 반응은 반응물만 있거나 생성물만 있어도 화학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산화 이질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만 넣어놔도 원래 그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사산화 이질소만 넣어놔도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생성 반응물만 있어도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생성물만 있어도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걸 예를 들었죠. 용기 안에 기체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다. 여기 이제 문장 다 읽어야 되는데, 평형을 이루었다. 평형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예? 맞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르면은 압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기체 개수가 2개에서 지금 1개로 되는 거거든요. 역반응이 우세하다면 압력이 증가해야 되고,
근데 이거랑 속도가 똑같으니까 얘 농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압력은 기체 입자수에 의해서 결정나는 건데 입자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맞죠. 기체 압력은 입자 개수를 세셔야 돼. 정반응이 일어나면은 압력 감소하는 거고요. 역반응이 일어나면 압력 증가하는 건데 지금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분해되는 속도와 생성되는 속도는 같다. 맞죠? 얘가 분해되는 게 역반응, 생성되는 게 정반응인데 분해되는 게 역반응 속도, 생성되는 게 정반응. 이거 같은 거죠. 5번 고르시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자, 내용 또 할게요. 물의 자동 이온화 147초 수능 특강으로 내용하겠습니다. 좀 뒤쪽에 배우겠지만 물은요 산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앉으세요. 이거 좀 들으세요. 일단 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요 수소가 전자를 이렇게 좀 뺏기니까 얘가 델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거 구조하면서 이거 아시죠? 이해하시죠? 전기음성도 뭐 이런 거. 그럼 여기 플러스 있는 애를 여기 수소의 비공유전자쌍이랑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끊어지면서 그러면은 이쪽에 남아있는 애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수소가 하나가 붙어서 하이드로늄 이온 이러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실까요? 네. 그래서 물이 자기네들끼리 중화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중화 반응처럼 이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중화 반응은 아닌데 거꾸로 되는 게 중화 반응인데,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작용하면은 수소를 주는 애가 하나는 산으로 작용하는 거고 하나는 염기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 어찌됐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이제 산이랑 염기랑 만나면 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정반응이라고 하고 요거를 역반응이라고 하면은 내가 물을 한 잔 떠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가 막 이걸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조금 있고 요것도 조금 있고 얘네가 많고, 사실은 이제 역반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거는 이제 물의 자동이온화 배울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이제 중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이 책은 아니지만 이제 아까 내공의 힘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실제로는 역반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 얘가 훨씬 많이 일어나는 거고, 얘가 조금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거 배울 때 요렇게 된다라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조금 그렇게 돼. 조금. 엄청 조금.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여기 밑에 그림이 있군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됩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서로 잡아당기니까 여기가 끊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하이드로늄 이온이야. H3O 플러스가 하이드로늄 이온이야. 이거는 이제 수산화 이온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자동 이온화라고 해요. 요런 반응을 자동 이온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써있긴 한데 매우 적은 양의 물이 이온화하여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룬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는 되게 조금이고 요게 훨씬 더 센 거야. 요게 물이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외워야 돼서 어려운데, 이게 화투를 좀 배워야지 조금 더 이해가 가긴 하고요. 요렇게 될 때, 아무튼 이건 지금 단계에서는 좀 외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되면 얘 얼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가로 치는 거는 몰농도를 의미하거든요. 몰농도. 대가로가 몰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가로가. 근데 이 반응이 자동 이온화가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25도씨 물에서는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만큼 생겨요. 근데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면은 뭐 많은 거 아니잖아요. 뭐 0.1도 아니고 뭐 0.000001 뭐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몰농도의 곱을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말을 해. 근데 이 상수라는 의미가 일정한 값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물의 이온화 상수는 25도씨면 요 값이 이걸로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일정하다. 이걸로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곱한 값이 일정한 거고 요거랑 요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중성이면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 이게 화투 정도 배워야지 좀 이게 왜 이러는지 알게 되는 거여서 순수한 물, 중성인 물에서는 지네들끼리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얘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주면은 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주면은 얘가 생기는 것만큼 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생기면 얘도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생기는 거야. 물만 있으면. 물들끼리 지네들끼리 반응해라고 냅두면은 수산화 이온이 2개 생기면은 하이드로늄 이온 2개 생기는 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얘네가 같아야 되는 거고 2개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 몰농도가 나오려면 하나하나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나오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그런 거예요. 물만 있으면. 근데 산성 용액이나 염기성 용액에서는 이 비율이 달라져요. 얘네 둘의 비율이. 지금은 물만 있을 때는 지네들끼리 반응해가지고 이온화 하는 거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 생기는 거만큼 수산화 이온 생기는 거여서 얘네 둘이 똑같습니다. 그 중성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씩이 돼요. 곱한 값이 일정한 값이에요. 곱한 값.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곱한 값이 일정한 값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산성 용액이다. 그러니까 뭐 염산 이런 거를 물에다가 넣어놨다.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있으면은 그랬을 것 같은데 요게 녹아 들어오면서 H 플러스 이온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얘가 많아지는 겁니다. 얘를 넣어놔서 그러면은 지네들끼리는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많아지면은 그냥 물에 요거가 얘랑 이렇게 결합할 수 있거든요. 얘랑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훨씬 많아져요. 얘 때문에 얘가 훨씬 많아져요. 근데 이거 2개 곱한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 몰농도가 나와야 되는 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0.1몰 농도짜리 HCl 수용액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H 플러스 애가 이거가 0.1몰 농도라는 뜻인데, 잘 들어. 이제 물들끼리는, 지네들끼리는 얼마 있다고?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 있다고. 이거랑 0.1은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잖아요? 더해봤자 이게 영향을 주나? 이거 더하면은 별일이 생기나? 얘가 훨씬 많잖아요. 100만 배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가 되는 거고, 두 개를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는 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10의 마이너스 13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려나, 이런 관계를? 조금 더 연습하면 이제 알긴 알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할 때 계속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요거 얘기하고 또 가자. 만약에 이거는 이거는 산성용이구나. 약한 산성. 요런 애라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아마 세렌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고 로그를 이용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얼마 이렇게 막 값수로 이야기합시다. 어떤 지수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 지수 pH라고 하는 거를 제안하는데,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의 몰농도, 이거는 몰농도를 의미합니다. 대괄호는 몰농도를 의미해요. 이렇게 하자. 근데 앞에 마이너스는 또 붙였죠.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 이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로그인데 상용 로그여가지고 밑이 10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면 요거 두 개 같으면 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앞으로 나가거든요. pH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H3O 플러스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면은 우리는 pH가 5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pH가 5면 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이거 얘가 훨씬 더 큰 거죠. 100배 진한 거죠. 근데 pH는 얼마야? 3이죠. pH가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농도가 진할수록 pH 숫자가 줄어듭니다. H 플러스 농도가 진할수록. 근데 이제 이 숫자 차이가 1이면은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2면은 100배 차이 나는 거고, 농도가. 그 다음에 POH라고 하는 정의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OH 마이너스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면은 POH는 7이고, OH 마이너스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4승 몰 농도면 POH는 14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물을 자동 이온화 반응은,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이야기할 때는 가역 반응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X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일부러 뺀 거지, 사실은. 앞에 여기서 이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화 반응 이야기할 때는 근데 요 책에서 문제 풀 때는 이제 산염기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푸시긴 하셔야 되고, 근데 요거는 조금 헷갈릴 염려가 있어서 여기서 뺐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이야기할 때는 양쪽 화살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자동 이온화 반응은 이제 가역 반응으로 취급을 하셔야 되고,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물 분자가 H 플러스를 받으면
식으로 쓸게요. 요게 되고 이거를 잃으면 OH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수산화이온이 되고 이건 하이드로늄 이온이 된다.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서 생성된 H3O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의 몰농도의 곱은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고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순수한 물에서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씩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순수한 물에서 pH는 얼마겠어요? pH는 7이죠? pOH 얼마겠어요? 7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pH랑 pOH를 더한 값은 14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 25도씨에서 그런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거 다 달라져요, 숫자가. 하여튼 근데 25도씨에서만 취급할 거니까 25도씨에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pH랑 pOH 더하면 14다. 뒤에 한 장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pH가 6인 수용액의 pOH는 8이 되는 겁니다. 둘이 더하면 14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깨끗한 빗물의 pH와 산성비의 pH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빗물도 비가 내릴 때, 물이 이렇게 내릴 때 이산화탄소가 녹아요. 그래서 원래 빗물은 산성이긴 해. 깨끗한 빗물도 산성이야, 사실은. 깨끗한 빗물도 이것도 산성이야, 산성. 그래서 근데 그거를 산성비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뭐 되게 뭐 숲에서 비를 맞아. 그러면은 pH가 한 5.6 정도 돼요. 5.6 정도. 그러니까 그냥 물도 원래 산성이야, 원래 산성. 비가 내리면 원래는 산성이야. 근데 산성비는 공기가 오염돼서 뭐 이산화황이나 뭐 삼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나 뭐 삼산화질소나 뭐 이런 게 물에 녹아서 황산이 되거나 아황산이 되거나 HNO3 질산이 되거나 이런 게 돼서 비가 내리면은 그러면 산성비라고 얘기해요. 산성비. 그래서 원래 깨끗한 비도 pH가 5.6은 돼요. 깨끗한 빗물도 깨끗한 공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용해에 의해서 약 pH가 5.6은 됩니다. 근데 산성비는 대기 오염물질, 요런 애들이 이제 공장 굴뚝이나 아니면은 매연이나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런 게 녹으면 pH 5.6 미만이 돼요. 더 낮아진다. 자동차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이런 물질이 있으면 이런 거 5.6 미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C 지역은 공기 오염이 많이 된 지역. 이해하시죠? 얘는 조금 됐고 B 지역은 아니네. B 지역이 깨끗한 거구나. 좀 깨끗하고 얘도 오염이 많이 된 거고. A 지역이 제일 오염이 많이 됐구나.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7 미만이라고 무조건 산성비가 아니고 5.6 정도는 된다고. 그냥 비가 내리면은 원래 산성이긴 하다고. 근데 두 지역의 pH가 1 차이가 되면은 산성 정도는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까 얘기한 건데요. 만약에 산성이면은 H 플러스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면은 뭐 10의 마이너스 3승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pH는 작아지는 거고, pOH는 커지는 거고, pH는 작아지는 거고, pOH는 커지는 거고, 중성이면은 둘 다 77입니다. 근데 염기성인 경우에는 OH 마이너스 몰농도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POH가 작아지는 거고 pH는 커지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25도씨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산성인 성분이 많은 거니까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고 pH는 5고 pOH는 19네 9가 돼야 되고 수용액의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0배 증가하면 pH는 1이 감소한다. 감소한다가 중요해요. 이해하시죠? 네,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감소하는 겁니다. 1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로 용액의 액성 분석하기. 자, 요 둘의 곱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반비례 그래프 상에서 판단하셔야 되고 POH가 늘어나면은 줄어드는 거지. 이건 줄어들면 POH라고 표현했구나 내가. OH-의 몰농도가 줄어들면은 H3O 플러스는 늘어나는 거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이상이 되면 산성인 거고 요거보다 이제 작으면 H 플러스가 작으면 염기성인 거고. 근데 이거는 둘이 더해가지고 더한 값이 14가 나와야 되잖아, 그쵸? 이걸 뭐 굳이 수학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넘어가면은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 x 값이고 y 값이면은 1차 함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4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거보다 커지면은 POH가 커지면 OH- 줄어드는 거고 pH 줄어들면은 H 플러스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요쪽이 산성이고 요거보다 요렇게 되면 여기가 염기성이고 이해하시죠? 그래프 잘 판단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생활 속의 물질 pH 측정하는 방법 pH 시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색깔로 보는 거고 색깔 요게 이제 컬러예요. 컬러 원래 색깔로 보는 거고 빨간색 쪽으로 가면은 산성이고 약간 푸른색 쪽으로 가면은 염기성이고요. pH 미터는 이제 여기에 이제 pH가 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고 자 증류수가 순수한 물이죠. 증류에서 얻은 물인데 순수한 물이죠. 그러면 pH가 7이고 pOH도 7이고요. 우유는 약한 산성 pH 작아지면 산성이죠. 약산성 요렇게는 약산성 여기까지 약산성이 되야 되나? 여기 약산성 요 정도면 그래도 강산성 강산 우유도 약간 산성 커피 신맛 나죠. 토마토 신맛 나고 레몬도 신맛 나고 위액도 신맛 납니다. 구토 하잖아 이러면 위액 신맛 납니다. 그러면 염산이 신맛이 나긴 나겠다. 염산 먹어본 적은 없는데 왜냐면 위액의 주성분 HCl이잖아요. 근데 위액이 신맛 나니까 염산도 신맛 날래나? 모르겠다. 하여튼 약한 산성이고 혈액은 약한 염기성 베이킹 소다 염기성 비누도 염기성 여기는 약염기라고 하시면 되겠다. 근데 하수구 세척액이나 1몰 농도의 NaOH 이런 거는 강염기. 하수구에 단백질대가 많이 끼어요. 근데 그런 거를 녹여내려면 강한 염기성 물질로 녹여내야 됩니다. 수용액에서 산성이 증가하면 이거 농도는 증가하고 pH는 감소하겠죠. 수용액에서 염기성이 증가하면 요 농도는 증가하고 이거 대가로는 몰 농도입니다. pOH는 감소한다. 내공에임 좀 다시 펴주시고 77쪽에
여기 산염기 정의도 나오는데 요건 그냥 볼게요. 뒤에 나올 거야. 이제 수능 특강에서는 뒤에 산염기에 대해서 나올 건데,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정의할 때는 산을 물에 녹아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으면은 H 플러스 내놓는 얘가 산.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럼 얘가 염기. 근데 아레니우스는 이렇게 물에 녹아야 된다. 뭐 이런 또 정의상 이런 게 있잖아요. 물에 녹아야 된다. 물에 녹아야 된다. 근데 수용액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이거나 얘를 내놓지 않는 물질은 적용할 수가 없다. 정의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브랜스테드와 로리는 반응해서 보는 거야, 반응.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어떤 반응을 할 때, 산은 양성자를 주는 애다. 양성자가 H 플러스입니다. 요건 이제 반응식을 잘 봐야 돼. 얘가 반응해서 얘가 됐대요. 얘가 되려면 얘가 받은 거지. H 플러스 받은 거지. 얘가 되려면 H 플러스 어떻게 한 거야, 얘가 준 거지. 얘가 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고. 근데 이거 역반응도 되긴 하거든요. 역반응이 되려면 거꾸로 얘가 이렇게 줘야 돼. 그럼 이제 요 역반응에서는 얘가 산이 되는 거예요, 역반응에서는 얘가 염기가 되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더 할 텐데, 그래서 요 둘의 관계를 짝산 짝염기다라고 해요. 요 둘을. 얘에 대한 짝염기가 얘고, 얘에 대한 짝산이 얘고,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아무튼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는 H 플러스 주고받는 물질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반응해서, 이거는 이제 요거 좀 이야기하려고 지금 써놓은 건데,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애가 물이에요.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서 요런 애들도 있긴 해. 요런 애들도 양쪽성 물질이긴 해. 근데 이제 염산을 물에 녹여놨을 때 H 플러스 얘한테 주거든요. 그럼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H 플러스를 얘 비공유전자쌍이 받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양성자 미안, 거꾸로 얘기했다. 역반응할 때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얘 H 플러스를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양성자를 주는 거니까 얘가 산이 되는 거예요. 얘는 받으니까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서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네들끼리 있을 때는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아가지고 하나는 산되고 하나는 염기로 작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그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똑같고요. 분수꼴로 쓰는 거나 마이너스 앞에 붙이는 거 똑같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분수꼴로 쓰는 거랑. 그래서 아까 3번까지 풀었으니까 4번부터 7번까지 먼저 해보시고요. 볼게요. 이거는 물에 녹아 H 플러스를 내놓는 산이다.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에 의해서 물은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이다. 근데 양쪽성 물질이 되려면 내놓을 수 있는 수소가 있고, 수소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비공유전자쌍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는 수소가 있고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양쪽성 물질이 되거든요. 맞는 이야기고,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는 수용액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산염기 반응도 설명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수용액에서만 해라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기체야. 얘가 HCl이 원래는 기체거든요. 물에 안 녹으면 기체거든요. 그거랑 암모니아도 기체예요.
그러니까 얘가 반응해가지고 뭐 이런 애 되거든요. NH4 플러스랑 C 이렇게 이런 애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요렇게 되는 거여가지고 아무튼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수용액에서만 정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가 얘로 될 때 H 플러스 얘가 준 거니까 H 플러스 주는 애가 산, 받는 애가 염기. 순수한 물에서 25도씨에서 요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 pH랑 pOH도 하면 14. pH가 4인 용액은 pH가 6인 용액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100배 더 큰 거고, 이거를 녹여놨다라는, 이게 0.1몰 농도로 녹여놓은 거죠. 그러면은 얘가 0.1몰 농도 되는 거고, 몰 농도 물어봤으니까. 두 개 곱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3승 몰 농도고, 그럼 pH 1이고, pOH는 13이고, 두 개 합은 14 나와요. 이해하시죠? 다음에 7번부터 16번까지 해보시고요. 아레니우스에 따르면 물에 녹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되고요. 그 다음 수산화이온 내놓는 물질이 염기인데, 브랜스테드 로리에 따르면 수소이온이 양성자죠, 양성자. 그래서 같은 입장 아니고요.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암모니아가 염기로 작용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맞는데, 왜냐면 얘가 OH-를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물하고 반응해서 양성자를 받아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모니아가 내놓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지 염기로 작용하는 건데,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정의할 수가 없고, 이건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로 염기라고 정의해야 되는 거죠. 4번, 답 4번. 아레니우스는 이제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놔야 되는데, 암모니아는 수산화 이온이 없어요, 자기가. 그래서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정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산으로 작용한 거겠죠. 여기서는 이제 역반응이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는 얘가 염기가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갈 때는. 근데 이렇게 올 때는 얘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작용한 거고, 여기서도 얘가 이거 하나 줘야 되네. 산으로 작용한 거고, 여기서는 요거 하나 받아야 되네. 받아야지 H2CO3가 되잖아. 그쵸? 염기. 여기서 하나 받아야 되네. 아, 주는 거구나. 줘야 되네. 줘야 되죠. 줘야지 H2PO4 였던 애가 HPO4 이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산. 4번 답이고, 양쪽성 물질로 작용하려면 수소도 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수소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염기는 되는데 산은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염기만 되는 애입니다.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내놨으니까 얘는 산인데, 얘는 물에 녹아서 얘가 OH-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나에서 NH3는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다.
이걸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 받으면 염기죠. 물은 산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성 물질이다. 이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은 양쪽성 물질이고 지금은 가역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순수한 물에서 자기네들끼리 반응할 때는 얘랑 얘의 몰농도가 같은 거고요. 요게 틀렸네요. 더한 게 아니라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성 몰농도가 돼야 되고, 산성은 이거보다 얘가 많고 얘는 얘보다 적다. 이게 맞죠? 수소이온이 더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수소이온이랑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비슷하게 취급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거 몰농도나 요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염기죠. 염기인 거 아시죠? 이거 중성이고 이거 산성이고. 그래서 pH는 얘가 제일 크죠. 지금 pH는 염기성인 게 제일 크고, 나는 7이고 얘는 7보다 작으니까 무슨으로 하시면 되고. 13번 pH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순수한 물은 pH가 7이죠. 7. 농도가 클수록 pH가 작다. 이거 맞는 말이고, 구인용액은 염기성인데 염기성에서는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는 게 맞고, pH 1이면 산성인 건데 이거보다는 100배 더 H 플러스 농도가 큰 게 맞고, 답은 1번 고르셔야 되고, 위액은 약한 산성이다. 이 정도면 강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옳은 거. 다른 것도 읽어보면 깨끗한 비는 염기성 아니고 깨끗한 비는 산성이고요. 레몬은 커피보다 수소 이온 농도 3배 강한 게 아니라 레몬이 2고 커피랑 비교했나요? 커피는 5면 1000배 강한 거고, 1000배. pH는 3 작은 거고요. 탄산음료는 증류수보다 수소 이온 농도가 큰 거고, 흡액제는 수산화 이온 농도가 제산제보다 1000배 크다. 제산제 여기 있죠? 한칸, 두칸, 세칸. 1000배 큰 게 맞죠? 수산화 이온. 15번이 어려웠을 거예요. 15번. 15번은 뭐 로그 계산해야 돼가지고 어려운데, 15번 잠깐만 있다고 16번 할게요. 이 물질을 0.1몰씩 녹여서 1리터를 만들었대요. 이거는 이제 pH가 이렇게 13이 됐으니까 얘는 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산인 거고 중성인 건데, A의 수소 이온 몰농도는 이게 맞죠? 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10의 마이너스 13승입니다. pH로 써져 있구나. 이렇고, E에서 산이니까 얘가 커야 되고, E 수용액은 중성이다. 2번 답 2번 하시면 되는데, 15번 좀 같이 풀게요. 이게 로그 성질들도 좀 알아야 돼가지고 좀 어려워요. 일단 수산화나트륨 1g이면 얘가 화학식량이 40이기 때문에 얘가 40분의 1몰이 500ml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0.5L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20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0.05몰 농도. 그거의 pH와 pOH를 구하여라. 근데 지금 이거 내가 쓴 거는 이제 OH-의 몰 농도 말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NaOH의 몰 농도 말한 겁니다. NaOH. 근데 요거랑 OH- 몰 농도랑 똑같죠? 그럼 얘는 이제
2승분론. 이렇게 일단 쓰면 되죠. 근데 이제 pH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pOH 계산해야겠다. pOH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마이너스 로그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정의대로 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게 이제 곱하기는 더하기로 표현돼요. 이게 마이너스 로그 5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2. 이거는 이제 로그 법칙을 알아야 돼가지고 여러 수도 있는데 뭐 로그 하는 사람은 쉽지. 하여튼 이 곱하기는 더하기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2에서 로그 5를 빼면 돼요. 그죠? 로그 5를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로그 2가 0.3이다.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고, 그러면 나누기는 빼기로 표현돼요. 이게 로그 성질인데 이게 요래요. 요래. 그쵸? 그러면 10에 10이니까 1이고 1에서 0.3 빼면 되죠. 0.7. 로그 5가 0.7이야. 그러면 1.7, 1.3. 로그 5가 0.7이에요. 0.7. 아, 그거 2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맞아. 로그 하셔도 돼요. 이러고 pOH가 요거니까 pH는 12.7이겠네요. 그쵸? 네. pH가 12.7이고 pOH는 1.3. 20분의 1로 하셔도 됩니다. 20분의 1. 자, 등급 3단계 등급 올리기 해보시고요. 같이 해볼게요. 예. 질량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질량수가 35인 애랑 37인 애의 동위원소가 있고, 염화나트륨 화학식량이 얘랑 얘다. 아, 이거는 이제 용해평형 설명하는 실험입니다. 화학식량이 58인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 포화 용해가 만든다. 그러면은 원래 얘를 녹였으니까 CL- 이런 애들이 35인 애들이 많이 녹아 있겠지. 근데 이미 포화된 용액에 60인 애를 넣고 좀 기다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CL이 35인 애가 이미 포화됐는데 37인 애가 더 녹겠느냐? 더 녹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석출되면서 얘는 녹을 거기 때문에 이미 포화되어 있어도 요 애를 넣으면 녹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해 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은결이 석출이 되면서 또 녹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검출된다. 그래서 포화 용액에서 용해와 석출은 계속 일어난다. 이게 맞는 이야기. 이런 거를 뭐라고 했는데 동적 평형이다. 그러니까 아예 안 녹는 게 아니라 녹는 애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 거죠. 네, 3번이 맞고요.
다음에 이건 이제 홀전자 개수까지 알아야 되는 거지요. 홀전자가 이제 요랬을 경우에 리베 붕탄 73 푸낸데 2주기 홀전자가 얘가 1개, 2개, 3개, 2개, 1개, 빵개 뭐 이렇게 되죠. 1, 2, 뭐 이렇게 1빵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수소원자 기억은 하나 붙었대. 그러면은 뭐 HF밖에 없고 2개 붙었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15에서 17이라고 어차피 되어 있군요. 5개니까. 그래서 얘는 H2고 얘는 이제 NH3고. 뭐 어렵게 냈지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기억은 아레니우스 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F, HCl, HBr 이거 다 비슷한 애예요. 요거 HCl이 아레니우스 산이거든요. 이게 다 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Y 수소 화합물이다. 맞죠? CO2, H2O.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반응할 때 디귿은 수소 이온을 이제 받으니까 브랜스테드롤이 염기로 작용한다. 이거 맞죠? 왜냐면 이제 물이랑 반응할 때 뭐 돼요?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됐잖아요. 이거 받으니까 염기로 작용한다가 맞죠?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자, 위액을 증류수로 100배 물키면, 그러니까 위액이 지금 요렇잖아요. 근데 이제 pH로 물어보니까 pH로 계산하는 게 좋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야 원래. pH. 근데 이거를 100배 물키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가 되는 거고, 그럼 pH는 4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식초가 pH가 4니까 이거 맞고, 우유 염기성이다. 요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면은 중성인데 그거보다 많은 거죠. 이게 5배 몰농도가. 그러니까 H 플러스 몰농도가 큰 거기 때문에 우유는 산성이고, 하수구 세척액의 pH가 가장 크다. 크죠? 얘는 이거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13승이니까 pH는 13이니까 얘가 제일 크죠? 기억되고 3번. 되실까요? 이거는 뭐 6점 얼마겠지. 계산하면 뭐 얼마 되겠지. 6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쪽성 물질로 작용하는 애. 얘가 요로 될 때 H 플러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염기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로 될 때 요거 수소 이온 줘야 되기 때문에 산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쓰시면 되고, 까닭을 써라. 가에서는 H 플러스 받게, 그거를 염기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서는 H 플러스 주게, H 플러스 주는 게 산이죠, 산. 이기 때문이다. 서술하시면 되죠. 되셨죠? 서술도 잘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서술형 평가 나오니까. 책의 뒷부분에 내공 점검이라고 있거든요. 이 점은 나중에 할게요. 내공 점검에 이쪽인가요? 예.
120쪽 4번까지만 하면 되겠네. 1번부터 4번까지만 해보시고 1회 했죠. 그래서 다는 동쪽 평형이냐, 이건 화살표 개수 세셔야 합니다. 이렇게 용해되는 애가 3개, 석출되는 애가 3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동쪽 평형 상태고, 석출 속도는 하나 들어오고 2개 들어오고 3개 들어오니까 나가 더 큰 거고, 용해된 설탕 입자 수는 뭐 그림 보시면 되는데 다가 더 많은 거고, 맞죠? 얘는 아직 포화가 안 됐으니까 이건 포화가 된 거고. 그래서 기억도 이거 3번 그림 무시하지 마시고 그림 잘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동적 평형 상태인데, 아이오딘 기체는 보라색을 뜬다 이거죠. 보라색. 그래서 무색, 이건 무색이구나. 그럼 처음 보라색보단 좀 옅어지겠네요. 그쵸? 근데 어찌됐건 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얘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얘가 되는 것도 있고 얘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세 종류 다 있는 겁니다. 이거가 생성되는 속도와 분해되는 속도가 같다. 맞죠? 생성되는 거는 정반응, 분해되는 건 역반응인데 지금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속도와 분해되는 속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롤이 산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뭐 요거 잘 보시면 HCl이겠죠? 얘가 이렇게 줘야지 얘가 되는 거니까 산이고 산. 요거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써 있는 거네. 그러니까 요거 메탄올이 아니라 OH 메탄올이네. 메탄올.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되기는 되나 보구나. 요거였다가 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얘는 염기가 되는 거고, HBr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물처럼 될 수도 있겠다. 메탄올이 지금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염기로 지금, 왜냐면 얘가 요렇게 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요렇게 되려면 이거는 수소이온 하나 받은 거네요. 물이네, 물. 그럼 요렇게 줘야 되니까 이거는 산으로 작용. 그래서 산으로 작용한 거는 가랑 가네요. 그림을 잘,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 잘 비교해서 뭐가 들어갈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다음에 4번 순수한 물의 일부는 자동 이온화하여 다음과 같은 평형 상태에 있다. 자, 25도씨에서 pH는 이제 순수한 물이니까 반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pH 7이 되는 게 맞고. 근데 이게 40도씨가 되면은 얘 좀 더 많아졌죠. 이해하세요, 이거? 많아진 거 이해하세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어찌됐건 이제 일종의 분해되는 거긴 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더 많아지는 거긴 한데, 40도씨에서 순수한 물은 순수한 물이지? 그럼 그냥 같은 거야, 이게. 이해하실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쪽이 루트 2.87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0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순수한 물의 pH는 많아지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해야 됩니다. 7보다 작아진다. 7보다 감소.
근데 pOH도 감소해요.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거 둘의 곱한값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pOH도 감소. 하여튼 곱한값이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1번 보시면 그 다음에 5번부터는 중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124쪽에 이것도 4번까지만 풀면 되겠네요. 124쪽 4번, 1번부터 4번까지.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가 많으면 커져요. 네,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데 기체는 움직여가지고 부딪히잖아요. 충돌 때문에 생기는 거여가지고 입자수가 많아지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압력 커지는 거죠. 원래 아보가드로 법칙이긴 하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네. 충돌수가 증가. 그래서 액체 A를 넣고 유리종을 덮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제 증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나중에 기체가 많아지면 응결도 돼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A의 양이 일정하다, 액체 A의 양이 일정하다, 이거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뭐 이런 의미죠. 가에서는 아직은 그 평형 상태가 된 거 아니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른 게 맞고요. 나에서 증발이나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고 둘 다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여기 기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압력은 나가 더 큰 겁니다. 이 기체가 부딪히면서 압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입자 수가 많으면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런 개수 봐야 되는데 두 개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일어나고 A2와 B2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이제 반응물의 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거 맞는 거고요. A의 분해 속도보다 생성이 빠르다. 아니죠. 같죠. 평형에 도달했으면.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자, 반응을 보셔서 요렇게 줬으니까 얘가 산으로 작용한 거 물어봤죠. 반응을 봐서 근데 이건 이걸 분해해서 생각해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줘야지 얘가 CL 마이너스 되는 거고, 이게 3. 이거는 이제 얘가 줘야지 얘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3. 그래서 아세트산, 염화수소, 시아나수소산 뭐 이런 거죠. 3번 답이고. 3번. 그 다음에 4g이면 0.1몰인데 0.1리터에 담겼으니까 1몰 농도고, OH-도 1몰 농도인 거고, 그러면 이게 pH가 이러면은 이제 0이 되거든요. 0이 되죠. pOH가 0이구나. pOH가 0이 되죠. 1리터 1분의 0.1 아니에요? 0.1분의 1이구나. 내가 틀렸구나. 아닌데. 1분의 0.1. 얘가 0.1이잖아요. 네. 1리터죠. 1리터가, 1리터 만들었구나. 그거 미안해.
근데 얘가 1이면은 POH가 1이면 말하는 거 1이면은 0이에요. 0이에요. 0도 있어요. 0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로그에 10에 뭐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에 0. 10에 0일 거 아니야. 그쵸? 10에 0승이 1이잖아. 그쵸? 그래서 0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밑에 애들 잘 안 봐서 그렇죠. 1리터 만들었으니까 0.1몰 정도가 맞고, 얘 0.1몰 정도가 맞고, 그럼 POH도 0.1이고, 1리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은, 근데 이건 틀렸죠. 왜냐면 전체 이온이라고 말했잖아요. 0.2몰이죠. 왜냐면 이게 녹으면은 이온이 2개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0.2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POH가 1이니까 pH는 13이 돼야죠. 이해하시죠? 지금은 POH로 계산해서 pH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POH가 1이기 때문에 pH는 13이 되는 거죠. 되셨지요?